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사실 이전에 외주용역 관련되어 있는 컨텐츠에서도 모셨던 인썸니아의 이성훈 대표님을 또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면 또 뒤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플랫폼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인썸니아라는 개발사 이성훈 대표입니다. 저는 예전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스타트업을 한동안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평가위원이 되어서 비대면 예비 창업자들을 평가하는 과정도 거쳤었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인썸니아라는 회사는 그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고객사들을 메인 타겟으로 하여서 초기 스타트업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사여서 이 지원 사업과 좀 밀접하게 경험들과 어떤 저의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비대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선정 규모가 800개, 1000개 이렇게 좀 큰데요. 제가 평가했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의 회사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서 5개 정도의 회사를 뽑는 지원 사업이었고, 조금 소규모 지원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역할은 서명 평가를 통해서 몇 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상위 5개의 업체를 뽑는 평가위원으로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지원 사업들의 평가 항목은 사실 처음에 공고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창업 패키지의 최근 지원 요건을 보면은 사업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계획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지원 사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창업팀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나누면 총 7가지 항목으로 평가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평가했던 지원 사업도 질문 문항은 평가 문항은 조금 달랐지만 항목은 7가지로 동일했고, 사실 그냥 굵직하게 보면은 이렇게 적합성, 사업성, 계획성, 그리고 창업팀, 창업가의 의지, 이렇게 좀 항목이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사업마다 평가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가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사업성과 적합성의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을 단순하게 잘 하게 도와주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기보다는 그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가령 비대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목적과 이제 해당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고용 창출의 효과를 목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무리 잘 될 것 같은 스타트업이라 하더라도 비대면과 좀 연관성이 없으면 지원을 아예 하는 요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합성 부분이 생각보다 사업성 부분보다 가중치가 더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해당 지원 사업에 적합한지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이거는 적합성 여부는 어쨌든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연관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합하게 보일 수도 있고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겠죠. 아이디어를 이렇게 어필을 하느라 적합성 부분을 놓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잘 챙기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제 평가지를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작성하는 시간까지 빼면은 사업계획서 하나를 3분 안에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얼마나 이거에 대한 창업 의지가 있는지는 거의 분량으로 정도밖에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부분은 거의 사업이 어떻게 사업성이 있고 이 지원 사업에 적합한지를 그냥 빨리 캐치하는 데에만 시간을 쓰기에도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적합성을 판단을 하려면 그냥 이 서비스에 대해서 스크린샷 같은 것만 잔뜩 붙여주면 이게 무슨 서비스인지 이제 갑자기 처음 이 사업을 본 사람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간단한 스크린샷이나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사진은 좀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좀 장황하게 서술형으로 쓰기보다는 좀 목차형으로 장점이라든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비용을 어느 정도 비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간결하게 정리해 주셔서 딱딱딱 읽으면 무슨 내용이네 라고 적합성이랑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계획서가 좀 가장 평가를 좋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요건이 까다로워진 건 맞는 것 같은 게, 작년에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뽑았고 올해도 그보다 더 많은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쉽게 통과가 됐던 견적서나 과업 지시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창업자분들이랑 같이 작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작년에 쉽게 통과됐던 어떤 문서들이 최근에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반려가 돼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조금 더 상세 항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뭐 해당 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다든지 그런 요건들이 조금 까다로워진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다고 뭐 지원을 안 해주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더 꼼꼼하게 어떤 검수 과정을 거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이제 경험을 해본 개발사라면은 이제 잘 진행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개발 비용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체감하기로는 한 3,500에서 4천만 원 정도까지도 개발비가 나오던 지원 사업이 최근에는 그 정도 지원 사업비를 받으려면은 뭔가 더 검수가 까다로워지고 평가 그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도 좀 반려되는 경우가 생겨서 안전하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근데 이제 2천만 원은 어떤 플랫폼을 초기 버전이라도 개발하기에 좀 빠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3천만 원 정도로 개발비를 책정을 하시고, 뭐 저희 같은 외주 개발사한테 의뢰를 주실 때 그 정도 개발비 범위로 할 때는 충분히 베타 버전까지 출시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 금액대가 좀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 고객사가 2천에서 3천만 원의 그 고객사들이 제일 많고요. 뭐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예산을 쓰시는 고객사도 많이 있지만 일단 첫 번째 버전을 출시하시는 예산으로는 저희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더 집행할지는 좀 출시를 해서 운용을 하시면서 점점 디벨롭을 해나가시는 게 좀 안전한 좀 개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천만 원 정도면 거의 MVP 수준이면서 그 딱 사용자들에게 이 사업성이 적합한지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 정도의 개발비이고요. 한 3천만 원 정도면 베타 버전 정도여서 조금 더 고도하고 결제도 들어가고 어떤 운영자 쪽에서 정산할 수 있는 정산 툴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조금 고도화할 수 있는 수준인데, 저희 견적 계산하는 페이지에서 사용 그 고객사들이 직접 기능을 체크해서 3천만 원으로 실제 어떤 기능들까지 넣을 수 있는지를 좀 직접 해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 저희 견적 산출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예상 견적이 지금 빵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3천만 원이 될 때까지는 기능을 장바구니에 담듯이 담아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모바일 앱을 시작한다고 가정하고 이 정도, 그리고 베타 버전 수준은 30페이지 이하의 UI 페이지가 들어가는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좀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템플릿을 활용하고 어드민에 필요한 기능, 그리고 이미지 첨부나 유튜브 비디오들을 첨부해서 좀 어떤 상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고요. 이제 여기에는 서비스마다 필요한 기능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구인구직 플랫폼 같은 경우는 구인구직 기능이 들어가고, 뭐 경매, 역경매가 필요하신 고객사도 있고 커뮤니티가 필요한 고객사도 있는데, 일단은 구인구직으로 제가 선택을 해볼게요. 서버는 뭐 카페24에 세팅하고 이메일 회원가입, 그리고 푸시 메시지 알림 받은대요. 그리고 권한이나 이런 거 특별히 필요 없어 보여서 제외하고, 이제 아이템 목록 상세가 구인구직 서비스로 가정을 하면 구직자의 목록과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구직자를 찜할 수 있는 거, 리뷰를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뭐 조건별로 구직자를 필터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 결제가 들어가고, 또 외부에 뭐 어떤 API를 활용해서 구직자들의 뭐 리스트를 갖고 오는 API가 있다면은 그런 걸 호출을 한다면 이런 API 호출하는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제출할 때는 어떤 문서 작업 같은 게 저희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일단 견적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신자 회사 이름이나 이제 대표자 본인의 이름을 작성하시면은 이렇게 견적서를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항목별 금액과 이제 어떤 개발자들이 어떤 태스크에 참여해서 각각의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그리고 플랫폼 구성은 저희 회사에서 제작해드리는 그 하이브리드 웹앱 기준으로 플랫폼 시스템 구성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간은 약 3개월, 비용은 이 정도. 이렇게 이제 견적서를 제출하시면 보통 통과가 잘 됐습니다. 개발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냥 고객사가 이거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 페이지를 바로 그냥 같이 띄워놓고 같이 체크를 하거든요. 이거를 약간 계산을 어쨌든 기능이 많아지고 페이지가 많아지면 그냥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 뭐 예산이 더 많으면은 더 많은 기능을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딱 정부 지원 사업을 타겟으로 할 때는 어차피 3천만 원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 출시하는 기능을 일단 1차 마일스톤으로 출시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고객사에 자기 자본이 추가로 더 있으셔도, 예를 들어 3천을 받으셨고 2천만 원을 더 있으셔도 5천만 원으로 일단 플랫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3천만 원에 1차를 끊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면서 이쪽은 더 개발하고 싶은데 그 정부 지원 개발비는 다 썼다. 그때 이제 자부담금을 저희 같은 경우는 충전하신 다음에 개발자들이 개발한 시간만큼 차감하는 형태니까 그냥 원하시는 기능 다 만들 때까지 계속 추가 충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사업이 나오면 저는 그냥 무조건 지원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냥 자기 자본이 있으셔가지고 나는 지원 사업 그냥 뭐 생각이 없고 내 자본으로 할 거다라고 하는 고객사도 생각보다 많으신데, 저는 그럼에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검증을 받으시는 게 되게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지원 사업에 선정돼서 받았던 게 한 7년 전인데, 이제 그때도 딱 예비 창업자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었고 5천만 원 규모였고 실제 지원 받은 금액은 3,5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멘토링 과정도 있고 한데, 이제 그 멘토링 과정이 저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 개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원 사업을 받아서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를 직원을 채용을 할 수 있게 좀 더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원 사업이 꼭 필요 없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지금은 나라에서 세금으로 이렇게 마련해주는 굉장히 좋은 창업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지원 사업은 무조건 지원을 꼭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이게 뭐라 해야지? 직접 여러 이런 초기 스타트업들을 대면하시는 입장이다가 게다가 그 평가까지 하셔가지고 되게 많은 분들이 어떤 내가 생각하는 정부 지원 사업 예산에 혹은 그 평가 기준에 정말 척도를 마련하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